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혜원 회계사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해외 주식이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미국 주식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어떻게 세금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해가지고 많이들 이런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기한이 바로 이 5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셔야 될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국내 주식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고 들어오거든요.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들어오는데 부동산 같은 거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옛날에 사셨던 분들 말고 이제 강남에 뭐 건물을 산다 그러면 연수익률이 4%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막 세금은 온갖 세금이 많잖아요. 뭐 건강보험료에다가 그다음 종부세, 재산세,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면 사실 세후수익률로 따져보면 제가 볼 땐 3%가 나올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세후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해외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우리 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오니까 상장 주식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후 수익률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미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총이 아예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주식들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서 배당주의 경우에는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고배당주, 미국은 워낙 또 배당을 많이 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주주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주를 통해서 매달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월세 받듯이. 그래서 이런 배당주에 대해서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자와 배당소득, 이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과 합산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받는 이자 배당을 다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받든 국내에서 받든 어쨌든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까지는요 그냥 분리과세가 돼요. 만약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근로나 사업이나 연금,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종합소득과 합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을 하셔야 돼요. 아마 이런 안내문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대상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라고 안내문이 날라오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금융소득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직접 신고를 못하신다고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근로와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업을 할 때만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되게 많아졌거든요. 워낙 자산 가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산되시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당주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입니다. 미국 주식을 이제 양도하셨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즉 산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이제 신고 사례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어플 같은데 조회를 해보시면요, 우리 증권사 어플 있잖아요. KB증권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뭐 각각의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를 조회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재비용, 양도소득의 합계, 기본공제 금액까지 해서 예상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내가 산 거보다 더 많이 판 거, 그래서 차액분에 대해서 비용을 빼고 소득금액이 남게 되면 25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 양도소득세에 조회되는 화면하고 실제 신고할 때 세금이 다르다. 그럼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재비용을 뺀 다음에 거기에서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 공제를 해주게 돼요. 근데 만약에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다. 즉 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거나 상장 주식 중에 10억 이상 보유해서 대주주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국내 주식과 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의 그 양도 차익을 통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는 1년에 250만 원. 부동산 양도소득도 1년에 2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을 빼고 원래는 단위세율 20%인데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22%의 세율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아요. 그래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은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엄청 많죠. 근데 이제 10일부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풀린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해외 주식은 단일세율이에요. 22%. 이거는 이제 번거해서 22%니까 조금 세금 부담을 더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양도소득을 신고해 주셔야 돼요. 뭐 안내문이 안 날라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양도 차익이 있었다면, 그리고 해외 주식을 일단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작년 일인지 재작년 일인지 올해 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는 거거든요. 2021년도 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신고하시는 거니까 이번 5월에 신고할 거는 2021년도 분이다. 그래서 22년도 분을 잘못 조회하시면 안 돼요. 21년도 분을 잘 조회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을 신고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국세청 이제 화면 보시면 양도세에 대한 세액계산 흐름도가 나와 있고 하단에 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이 산정이 되면 기본공제에 250만 원을 차감해서 세율은 2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고,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분들은 그리고 신고 납부 여기 화면에서 양도소득세를 눌러보시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확정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신고, 양도소득세 정기신고로 들어가셔서 양도자산의 종류는 국외, 그리고 하단에 국외 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화면을 선택해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로 해서 확정 국내국외 합산신고로 선택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국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시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국외 주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사업개미 분들은 이렇게 국외 주식을 선택해서 증권사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그걸 따라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넣고 세율 계산해서 세금 맞는지. 근데 아까는 22%이기 때문에 본세, 국세에다가 지방세까지 합쳐서 나왔기 때문에 국세가 제대로 산출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2%가 아니고 20%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홈택스에서는 국세 20%에 대한 것만 세금이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시군구청에 하셔가지고 그 위택세 하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거기 오른쪽에 지방소득세 신고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20%는 홈택스에다가 신고 납부하시는 거고요. 2%는 그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보시면 이렇게 22%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신고할 때는 20%만 홈택스에서 납부서가 산출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납부서가 산출이 될 거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좀 주의하셔서 납부선 2장이 나와야 되고요. 납부해야 되는 총액이 22%가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나온 산출세액과 맞는지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는 전략으로는 지금 좀 주식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해당되는 그 양도 차익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 있어서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손실을 조금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오르면 그 양도 차익과 이제 통산하는 방식으로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반기에 이익이 좀 많이 났으면 하반기에는 이제 떨어진 시점에 손실을 일부러 내서 팔았다가 양도 차손을 이제
실현을 한 다음에 바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방법이 또 절세 방법의 하나로 또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린이 분들, 서학기미 분들은 늦지 않게 신고하셔가지고 5월달 내로 제대로 신고하셔서 또 문제 없게 가산세 안 내게 그렇게 잘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